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니법과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음양오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음양이 이법이냐 기법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행이 이법입니까 기법입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음양오행, 그 음양과 오행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법과 기법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법에는 오행, 여러분들이 목화토금수 다 아시죠? 이 목화토금수,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아닙니까? 예, 이 목화토금수가 오행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극의 이치가 있죠? 여러분들 생극제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생극제와. 생극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화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생은 뭡니까? 나를 도와준다, 나를 이롭게 해준다는 것이 생이죠. 극은 뭡니까? 나를 통제한다, 억압한다, 나를 공격하는 글자가 극이죠. 제는 뭡니까? 극하고 제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만 극이라는 건 강제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제라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이라는 것은 넌 어떤 문제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반면에 제라는 것은 순화시키는 좋은 의미의, 예를 든다면 어떤 학생이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할 적에 얘야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된다, 남하고 싸움을 하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제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라는 건 뭡니까? 생극제화. 화라는 것은 원래 나빴던 것을 좋게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경금 이렇게 일간이라고 할 때 임수로 할까요? 자, 임수가 있고 경금 있고 무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무토는 일간인 나를 공격하는 글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무서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살이라고 합니다. 이 살의 글자가 토를, 경금을 거쳐서 나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생금이죠. 여러분들 오행의 생극제 할 때 토생금, 금생수. 나를 공격하는 글자가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해주는 글자로 변해버렸죠. 이런 것이 생극제화의 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관과에서는 안 될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연월일시 시간의 흐름을 갖고 볼 적에 우리가 원형 이정이라든지 또는 금묘화실이라는 이런 말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토라는 글자가, 다시 말하면 살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거쳐서 올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무토가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거치는 단계가 없죠. 이게 나한테 이렇게 연월일시에 연에서 이렇게 거쳐서 올 적에는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지만 이렇게 시에 무토가 있다면 거치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 살이 바로 내 옆에서 또 언제 내 말년에 나를 공격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아주 또 의미가 다르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생극제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력을 얘기하죠. 이 사람은 제 세력이, 인성의 세력이, 겁제의 세력이
뭐 약하니 강하니 이런 세력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강약을 얘기하죠. 강약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거가 됩니까? 강하다는 것은 통보를 했느냐 안 했. 다시 말하면 드러나 있는 청간 네 글자가 쥐쥐 네 글자에 어디인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강하다 그러죠. 통보했으니까 강하다. 만약에 통보하지 못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면 약하다고 하죠. 이렇게 강하다, 약하다,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뭡니까? 통분이라고 하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육신입니다. 육신은 뭡니까? 비식 재관이죠. 왜 또 5개밖에 안 되는데 왜 6개 육신이라고 할까요? 소위 유식한 말로 아신이라죠. 나를 빼놓고 내 몸을 빼놓고 비식 재관이 5개가 되니까 나를 포함하게 된 육신이 되죠. 이것은 음양으로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냥 목화토금속 5행의 글자에서 비식 재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뭡니까? 이법은 청간을 얘기합니다. 가불병종,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색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법을 봅니다. 자, 기법에서 음양이죠. 아까 음양 오행했지 않습니까? 음양은 이건 뭡니까? 기법에 속합니다. 이제 음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역에서 많이 쓰죠. 주역에서는 음양론, 주역에서는 오행이 없죠. 음양론입니다. 자,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남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태양이 있다, 달이 있다, 남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뭐 이렇게 대비되는 두 글자의 성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따로 더 있나요? 자, 남자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남자는 양으로 표현하죠. 여자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남자를 양만 있나요? 여자는 음만 있나요? 안 그렇죠? 자, 우리 태양을 볼까요? 우리 지구를, 우리 태극기를 볼까요? 태극기가 둥그렇죠. 이렇게 태극 마크가 돼 있죠. 그러면 이 태극 마크가 양이 가장 작을 때, 협소할 때 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팽창되어 있죠. 또 음이 아주 팽창되어 있을 때는 양은 아주 축소되어 있죠. 남자도 앞은 양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음입니다. 여자는 앞이 음이지만 뒤가 양이 됩니다. 우리 손바닥도 있죠? 손바닥이 뭡니까? 음이죠. 여기 양입니다. 이렇게 음양이 항상 공존되어 있는 것이지 음과 양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음과 양은 기와 질로 나눕니다. 그 기는 뭐고 질은 뭐냐? 우리가 나무로 우리가 목이라는 글자 하나 따져볼까요? 오행에서 목 하면 목은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죠. 이럴 적에 갑은 을의 질이요, 을은 갑의 기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나무의 원통이라면 을은 가지죠. 열매가 어디서 열립니까? 원통의 나무 원목에서 오니까 가지에서 열립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기라면 을은 질이 되고 질과 기가 이렇게 혼합되는 거지. 우리가 갑목 따로 을목 따로 붙이는 이유는 그 세 군데인 겁니다. 우리가 목하게 되면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음양으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양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음양으로 나누면 기와 질로 이렇게 다르죠. 이걸 갑이 좋냐, 을이 좋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예, 갑이 없는 을이 존재할 수 없고 을이 없는 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분별해 놓는 것뿐이죠. 갑도 을도 다 나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우. 조우는 뭡니까? 우리 팔자를 볼 때 조우가 위급하다, 조우가 시급하다 이렇게 된다면 자월의 경금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따뜻한 게 좋다.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우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우라는 것은 뭡니까? 한남조습을 얘기하니까 자, 춥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기가 있는 것은 한남조습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기법에 속한 것입니다. 조후. 예. 우리가 오행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뭐라 자월의 경금, 또 오월의 간목, 너무 뜨겁다, 물이 있어야 된다, 너무 춥다, 따뜻한 기운이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후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법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일법에서는 세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력을 강약으로 나누었죠. 근데 여기서는 왕세로 얘기합니다. 왕세라는 얘기는 줄여서 하는 말인데 왕상 휴수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하죠. 사람 태어나서 더 줄이면 생고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뭡니까 병들어서 죽는 거나 사람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죽는 거 생고사, 생로병사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아무튼 이래서 왕세로 표현합니다. 이 왕세는 기법에 속한다. 아까 강약은 이법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육신은 비식재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화토금수 비식재관, 이게 육신법으로 나눴을 때는 강약의 법으로 따지지만 십성법으로, 십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육신을 음양으로 분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하게 되면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지만 여기에 이제 기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음양으로 쪼갰으니까 간목과 을목으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목에 속하죠. 이렇게 갑과 을, 음과 양으로 분리시킨 것이 십성법이다. 이렇게 된 것을 갖다 우리가 뭐냐? 십이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과 십간과 십이지지. 이 십간과 지지가 천간과 지지가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순환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이 순환 반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공정과 자전,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더 수축과 팽창하면서 순환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음양에 대해서 우리 한의학께서는 소장혈계통의 왼쪽 손톱 제일 옆에 보게 되면 소태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소태혈은 여기다가 침 조금 앞에 들어가지 않겠죠? 깊이 들어갈 자리도 아닙니다. 이럴 때 소태혈에다가 우리가 살면서 맹장 같은 거, 맹장 걸리죠? 맹장이라는 건 우리 장기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암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암위에 어떤 오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걸러서 수색근육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걸려서 여기서 부패되는 것이 우리가 맹장절비다. 이렇게 이 맹장경은 암위를 흔들어 주게 되면 이 흔들어 줄 때 이게 밑으로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흔들어도 이게 빠져내려가지 못할 때 칩을 통해서 이걸 흔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암위를 흔들어서 찌꺼기가 빠져나가게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침인데 우리가 침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침하는 걸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침은 보사의 수리라고 하죠. 보사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사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생극의 이치입니다. 약한 장기는 도와주고 또 너무 왕성한 장기는 제압해주는 것이 생극이 다시 우리 한방에서는 그걸 보사의 수주라고 합니다. 이제 보사애들 침을 자침하는데 침도 그냥 막 찌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시골 같은데 요즘은 그런 침 보기 힘듭니다만 동침이라고 그러죠. 큰 침을 집어넣고 침을 돌리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침을 돌리는 것도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닙니다. 9바퀴씩 3번 곱하는 거. 그럼 3, 9, 27, 27바퀴. 다시 한번 돌리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또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6바퀴씩 3번 겹해서 돌립니다. 그럼 18바퀴가 되겠죠? 이걸 사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보사의 방법이 다르고 오전과 오후의 보사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성맹장이라 하더라도 보사술에 정통하고
이 소태결에 침 한 대만 놓게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하지 않아도 맹장염 같은 걸 치료할 수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한방에서 보호사의 술이다 하는 것은 우리 팔자에서 생각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법과 기법을 분리시켜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사람들이 많은 분야가 나한테 돈이 언제 들어올까 이런 얘기죠. 재물복을 많이들 말씀하시죠. 돈이 들어오려면 여건이 맞춰져야죠. 예를 든다면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라 그랬죠. 지지는 땅의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붙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의 병일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세 글자 중에 어딘가 갑이라는 글자나 을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재물의 글자니까요. 만약에 천간에 없다면 지지에라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천간에 있든지 지지에 있든지 재물의 글자가 일단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팔자를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만약에 지지에 있다면 천간에서 글자가 오는 것이 갑이 오든지 을이 오든지 이런 글자가 내 팔자에 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천간의 글자가 여기에 만약에 갑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 지지에서 오는 글자가 인이나 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 팔자에 천간의 글자에 지지의 글자에 어디엔가 재라는 글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 팔자에서 들어오는 글자, 세월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이 갑과 만약에 내 팔자에 천간에 갑이란 재가 있다면 지지에서 인이나 묘가 들어올 때 내가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수월해진다 이겁니다. 이걸 물상결합이라고 합니다. 천간의 글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의 글자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물과 상이 일단 결합해야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인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들어오면 자 천간에서 내가 갑이 재가 있는데 자 인이라는 글자가 세월에서 들어온다면 이건 상이고 이건 물이니까 물상이 만나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갑신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신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죠? 인신 충살이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쓰죠. 야 인과 신이 만나 부딪힙니다. 이렇게 좋은 나의 재물이 물상이 결합돼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팔자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일단 내 팔자에서 이 재물을 들어온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없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글자가 없어야 물상 결합해서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나한테 갑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갑과 기가 만나가지고 이건 또 별 볼 일 없습니다. 묶여서 써먹을 수 없게 이걸 합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묶여서 써먹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볼 때 만약에 여기서 갑이 있는데 여기 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과 기가 두 개 만나서 이 경금 입장에서 볼 때는 재와 모죠. 이건 아버지고 이건 엄마입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묶여서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어렸을 적에 이게 연월일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렸을 적에
엄마 아버지의 덕을, 엄마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받기가 힘든 그런 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자 어느 하나의 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천태만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가 아주 힘든 거죠. 여기 있든지 여기에 또 방해하는 글자가 우리 여러 가지 신설 같은 건 많이 배우죠. 충이 돼 있다든지 형이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있다면 5천만 개의 격국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저런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간섭을 한다거나 조언하는 것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죠.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게 다 다른데 겉모양만 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저러냐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삶이 천태만상으로 이 8글자가 가지고 있는 60갑자 아니겠습니까?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60갑자 중에서 8글자가 내 팔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60갑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60갑자는 그 숫자입니다. 그렇죠? 숫자를 글자로 환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숫자는 뭐죠? 내 생년월일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숫자입니다. 우리 달력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소우주라고 얘기하죠. 자, 달력이 10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장기가 몇 개입니까? 5장육부라고 그랬죠? 네, 사실은 5장육부가 아니라 6장육부입니다. 학술적으로는요. 12달입니다. 우리 365일이죠? 우리 인체 내에 혈초가 365개가 됩니다. 5대양, 6대주 이렇게 하죠? 5장육부 이렇게. 우리 작은 내 몸이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 팔자 하나 60갑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간과 지지,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다 60갑자 숫자를 60갑자로 환산해서 그 환산된 60갑자가 그 중에서 8글자가 내 팔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 팔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까 맹장에 대한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만 맹장이 그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 태어나자마자 맹장 제거 수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체 내에 쓸모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팔자 속에 들어와 있는 8글자는 나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도 있고 나를 해코지 하는 글자도 있지만 다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삼두경 좋은 약이죠. 보약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좋아야 됩니다. 우리 돈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 만사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다 터득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남의 가진 걸 가지고 곁눈질로 보지 마시고 나에게 좋은 것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팔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냥 가을병정 자충이면 달달달달 뭐 쉰살이고 충이고 뭐 달달달달 외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터득하십시오. 궁극하십시오. 사유하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내 팔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 글자가 어떤 글자냐 하는 것을 궁구하고 사색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지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